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금요일장 증시는 은행권의 불안감이 지속되며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는데요. 신용평가사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등급과 관련해서 부정적 관찰 대상 이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가 크게 흔들렸고 시장 분위기도 냉각이 되었습니다. 골드버그 피터 쉬프는요, 연준의 자금 지원으로 대형 은행들은 득을 보고 미국인들은 손실을 본다고 설명을 하면서 대형 은행들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예치한 돈은 연준이 준 돈의 떡고물에 불과하다고 설명을 하였는데요.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연준에게 맡기고 액면가로 돈을 받은 뒤에 이 중 일부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예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피터 쉬프는 은행이 이겼고 미국인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패배했다고 거듭 강조를 하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이러한 여파로 하락을 하면서 한 주를 마감을 하였는데요. 나스닥은 장 초반 어느 정도 버티는가 싶더니 급격하게 하락 전환을 하면서 장 마지막까지 반등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요, 미국 증시가 이 전저점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전저점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상승으로 다시 전환을 하면서 이전 고점 부근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FOMC 회의에서 연준의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동결 가능성과 1분기 마감 후 기업들 실적 영향, 그리고 2022년 4분기까지는요, 기업들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었지만 1분기는 더 악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시는 어느 정도 박스권 유지를 보이면서 4월 달에 CPI 발표와 5월 2일과 3일에 있을 FOMC 회의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V 섹터주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리비아는 마이너스 3.34%, 테슬라는 마이너스 2.17%, 루시드는 마이너스 1.79%가 하락을 하면서 증시와 함께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SUV 시장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7인승 일렉트릭 SUV 10에서는요, 현재 생산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내년에 출시 예정인 것도 있는데요. 2024년 그래비티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는 SUV 시장도 조금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2024년형 현대 아이오닉 7인데요. 현재는 컨셉트카로 후면부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2023년 말 생산을 시작으로 2024년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마일수로는 이제 250마일 이상으로 보고 있고 가격은 약 5만 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네요. 두 번째로는 기아 EV9인데요. 옆모습만 보면 루시드 그래비티와 많이 흡사해 보입니다. 그래비티가 이제 약간 굴곡이 있으면서 부드러움을 강조를 했다면 EV9은 약간 각진 모습을 보이면서 남성미를 더 뽐내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아이오닉 7과 마찬가지로 최소 250마일에서 300마일 예상을 하고 가격은 역시 5만 불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동차는 이제 옵션 가격이 빠진 가격이어서 옵션을 추가하게 된다면 금액은 상당히 높아질 텐데요. 최고 사양은 얼마까지 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벤츠 EQB와 EQS입니다. 현재 출시가 되고 있는 중인 차량인데요. 외관 디자인은 이전 모델하고 크게 변화된 모습은 아니겠고, 여러 시승 리뷰들이 올라왔지만 역시나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리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독일 3사 중 최고의 브랜드라 할 수 있는 벤츠, EV 시대에서 그 명성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바로 리비안 R1S인데요.
어제 장에서 마이너스 3.34%가 하락을 하면서 이거래일 전에 최저치인 12.79불에서 13불로 소폭 상승한 모습인데요. R1S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주가도 좀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모델 X와 모델 Y인데요. 테슬라 모델은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위는 빔페스트, 9위는 폭스바겐의 ID 버즈입니다. ID 버즈는 SUV라기보다는 미니버스 같은 느낌을 더 많이 받고 있고요.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베트남 제조업체 빔페스트가 미국 진출을 하면서 최대 369마일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은 55,500불부터 시작을 하네요. 마지막으로 볼보 EX90입니다. 볼보의 명성도 꽤 유명하지만 EV 시장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기술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대략 8만 불부터 시작을 하면서 현재 예약 판매가 진행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브랜드가 있고 차량이 크고 기술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8만 불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8만 불에서 10만 불 사이에 SUV 경쟁 구도의 싸움이 정말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가운데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루시드, 그래비티가 순위권에 아직 없는 것이 아쉽고요. 그동안 사이버트럭 출시 지연, 이번에는 그 리스크를 말끔히 씻어내서 정확한 양산 차량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비티 실물 공개가 시급한 시점에서 예약 판매 시작을 언제부터 진행을 할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도로에서 위장막 차량이 포착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루시드는 애프터 장에서 마이너스 0.26%가 하락을 하면서 7.67불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장 초반 나스닥의 급격한 하락세에 마이너스 5%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플러스 5%로 마감이 되었던 목요일장의 상승분을 다 뺏어가는 것이 아닌가 했지만요. 장 후반부로 갈수록 뒷심을 발휘를 했는데요. 라지 스케일의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껏 끌어올려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수가 약간 더 많았습니다. 한 주 동안 마이너스 2.29%, 한 달 동안 마이너스 29.64%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네요. 이로써 루시드 에어가 한국 땅을 밟고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모든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언젠간 다시 만나볼 그날을 기약을 하면서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마린 카운티 코르테 마데라 빌리지에 새로운 스튜디오 오픈식이 있는데요. 오는 18일 10시에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신규 오픈으로 인해서 북미에 35개 스튜디오가 생겼고 유럽권과 중동까지 합치면 이제 40개의 스튜디오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705,000불의 크레딧을 31일까지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랜드 투어링 모델에 한해서 4월 30일까지 딜리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이전 같았으면 1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 대기가 이제는 딜리버리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보면 현재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을 늘려줄 퓨어 생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감에 따라서요.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페이즈 2 주차장처럼 차량들을 쌓아놓지 말고 빠르게 딜리버리가 되어서 대기 중인 고객에게 인도가 되어야겠습니다. 1분기 얼마나 딜리버리가 이루어졌고 생산량은 몇 대가 될지 그 수치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가이던스 1만 대를 채울 수 있을 것인지 그보다 더 넘을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질 테니까요. 루시드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성장성도 있겠지만 에어 차량의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한
더욱더 강력한 차량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싶고, 팩토리의 디지털화로 인한 작업 효율 최대화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도로에서는 드림 드라이브를 위한 테스트 차량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겠고요. 루시드 팩토리에서는 루시드 그룹의 요구 사항에 맞게 특별히 제작이 된 3D 익스피어런스 플랫폼을 도입을 함으로써 작업자의 작업량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페이즈 2에도 사용될 이 플랫폼으로 인해 다른 제조업체도 활용하고 있는 공장 자동화로 생산량의 길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겠지만, 단차라든지 퀄리티 문제가 없이 제작이 되어야 럭셔리 세단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스탬핑 구간에서의 자체 바디 제작 등으로 인해서 생산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의 가격 또한 더 낮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루시드 그룹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